이 소액보증금은요, 요 물건에 대해서는 이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있는데, 우리 공매 소액보증금은요, 공매 공고일 이전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공매 공고일 이전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자, 공매 공고일 크는 것은 우리 제사 명시에 있는 이 날짜가 아닙니다. 이 날짜가 아니고 무슨 날짜라고요? 우리 등기부의 날짜입니다. 등기부. 등기부에 자 있네요.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보면은 이렇게 이 날짜 있어요. 이날이 공매 공고입니다. 번호 있죠? 이날이 공매 공고인데 2018년 4월 19일인데 세 사람은 배분 요구를 봅니다. 배분 요구를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한 거 알고 있고, 그럼 2018년 4월 19일이 이날이 D-Day인데 이날 이전에 전입했냐 이 중요하거든요. 소액보증을 줄 때는. 그러면 세 사람은 여기 보면은 전입일자가 2018년 4월 19일이거든요. 그러면 4월에 다 맞아요. 일단 먼저 들어왔어요. 특히 재밌는 이 사람. 이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소액보증금 해당이 돼요. 왜냐 그러면은 2018년 4월 19일 이전에 한 보름 전에 들어왔습니다. 진입이. 이거 뒤에 들어오면은 소액보증금 안 줍니다. 이런 거 안 줍니다. 뒤에 들어오면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가 되면요, 요런 배분 계산서, 우리 경매는 배당표이라는데 공매는 배분 계산서 이래 가지고 중간에 쭉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배분 순임이 금액 해가지고요, 세입자 1,400, 또 1,400,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이 소액 보증금을 받아갔다. 이해가시죠? 요 배분 계산서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이제 한다. 자, 그러면은 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조견표를 봐야 돼. 조견표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건저당 일자를 따야 됩니다. 건저당 일자 있나? 건저당 일자를 따져가지고 요거는 따져가지고 요 표에 대입을 시게 됩니다. 이 표에 대입을 시게 되는데 날짜가 아마 설정이 아마 요쯤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갖고 1,400 이하인데 1,400 이하인데 그래서 이게 1,400 하는 이야기는 이게 3천만짜리인데 1,400 주는 이야기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후순위니까 주는 겁니다. 그럼 뭐 설정을 따질 때는 뭘 따진다고요? 요거 따질 때는 건당 일자 따져야 돼. 건당 일자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통영시 2017에 한번 봅니다. 다시요. 여기 보면은 번호를 2017에 다 불러보세요. 2017 마이너스 16618 마이너스 004. 자, 다시 봅니다. 낙차 이제 바꾸고요. 2017 16618 맞는데? 2017 16618 004. 기타 돼야 되나? 응? 아, 이 DC에서 안 쓰겠다. 과천이 잡혀야 했네. 자, 2017 16618 마이너스 004. 자, 봅니다. 낙찰 바꿔야 되겠죠. 자, 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세입자가 있는데, 그죠? 이 세입자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건저당이 있네. 통영 축협에서 2009년도 11월 10일 했대요. 설정을. 자, 요때 기준합니다. 요거를 기준하고 그러면 그래서 2019년도 11월 이때네. 자, 요때입니다. 노란 게 아니고 노란 거 한 칸 위에. 알겠죠? 여기 2009년도 뭐 여기죠. 6차기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4천만 원 이하면은 1,400. 자, 그래서 1,400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분표에 1,400 막 나온 거는 3천만 원인데 1,400만 원 준다. 불쌍하니까 소위 임차이니까 주는 겁니다. 1,000만 원 1,000만 주는 거 당연히 야입니다. 자, 요거를 따진다. 지금 요겁니다. 요거 밑에 요건 아닙니다. 아니고 요거를 따진다. 자, 넘어갑니다. 30번. 공매에는 예상 배당표가 없다. 그런데
건저당이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를 기준하느냐? 자, 요 밀양에는 보면은 건저당이 없고 뭐 압류 삭고 이런 것만 있어요. 압류 같은 거. 압류 같은 것만 있을 때는 뭘 기준하느냐? 그럼 기준 어쩌면 될까? 요건 아까 건저당 막 기준했죠? 압류밖에 없을 때는 제일 마지막 회차 요거를 준다. 그럼 뭐 여기 요거 같으면은 5천에 1,700만 원 요거 해당됩니다. 자, 그럴 수 있겠죠. 압류만 많이 있고 감류만 많이 있고 건저당이 없어요. 뭐 그럴 때는 감류권자, 그죠? 국세, 압류만 있고 이럴 때는 배당일 당시의 소액 임차인 기준만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개정 후에 해당 소액 보전금을 지급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제일 마지막이 그 밖에 5천에 1,700이니까 요 세입자가 있었어요. 세입자는 1,700만 원 주더라 이 말, 소액 보전금을.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공매를 보면은, 그래서 공매가 조금 어려운 게 잘 모르면 잘 모르거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압류만 쭉 있더라 할 때는 건저당이 있으면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아까처럼 2009년도 뭐 이거 따가지고 1,400이구나 지방은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건저당이 없을 때는 제일 마지막 회차, 지금 10회차네요. 10회차가 지금 시방은 1,700입니다. 1,700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1번 봅니다. 31번은 구로구에 신도림동 아파트가 경매로 9,700만 원이에요. 근데 공매 상가의 대형 평수는 체납관리비 가다에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밀린 관리비가 두 개 호수가 경매 나왔는데 두 개 합치면은 2억 6,900이래요. 관리비가.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공매에서 밀린 관리비가 한 달에 430인데 쭉 밀린 게 한 2억 7천쯤 되네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다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3년 이내 거, 그죠? 3년 이내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3년 이내. 아마 3년 이내가 1억 5천쯤 되는 것 같더네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이 물건은 인수가 7천 있어요. 낙찰자 인수가. 있을 때는 관리비 안 낸 거를 인수 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대요. 대원 판례에서 2017년 판례에 보면은, 예로 내가 선순위 7천 상가에 7천만이 인수인데 제 양반이 관리비를 많이 밀어놨어. 월세도 안 내고. 그런 거를 전부 다 공제가 되느냐? 된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면책적 탈퇴설이다. 기존 세입자는 소유자는 빠져나가고 내가 소유자가 되면서 면책이 되고, 기존 소유자는 면책이 되고 탈퇴설, 면책적 탈퇴설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 덤피겨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가 있는 게 보증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비는 3년치는 여러분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 그 중에서 한 1억 5천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담하고 나중에 팔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준다. 필요 경비로 빼준다. 자, 공매 임차인인데 언제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거는 아까 오른쪽에 있었죠. 배분 요구 종기 그런 게 있어요. 보통 공매되고 나면은 오른쪽에 생깁니다. 종기.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소액보유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자, 43번.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여기 보면 하죠. 매각일 전까지 공유자는 우선 매수 가능한데, 온비드를 통한 신청은 해당일 전영업일 16시, 통상 금요일날 6시까지만 공유자 우선하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아침에 9시 왔을 때 되느냐 안 되냐, 그게 조금 상확해요. 상확했는데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여러분은 공유자 웃으면서 할 때는 차순위도 마찬가지 금요일날 10시까지 하는 걸로 대원칙을 합니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죠? 법은 매각 결정일까지 하면 된다. 매각 결정길 전까지 이야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일단은 10시까지 금요일까지 그래 보겠습니다. 그게 매각 결정길 전까지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한 이 문구가 월요일 9시는 안 된단 말인지 된단 말인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쫙 표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금요일 10시까지 좀 해달래 얘기 같아요. 공유자 웃으면서.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신고. 차순위도 됩니다. 우리 수강시험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차순위 신고를 까왔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조금 차이 돼요. 조금 차이로 2등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로 2등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자산관리공사 가서 차순위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무거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일대인 사람이 선수는 임차인이 뭐 인력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맞춰내고 안 냈다 그러면 내한테 연락이 바로 되니까 그런 경우는 합니다. 차수 매신고. 자, 공매 아파트에 떨어졌다면 차순위 신고하자. 차순위. 경매도 마찬가지, 공매도 마찬가지. 아차차 조그맣게, 그죠? 1등 금액에서 공매 보증금 띄고 1억 2,050만 이상의 사람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요리 써야 되는데 요리 썼어. 그래갖고 차순위 신고했다. 이름으로. 그러면은 이제 예로 1,200만원. 요거는 한 달 뒤쯤 1대 사람 잔금 넣으면 그때 해줘야 하는 거고 1대 사람 잔금 안 넣으면은 나는 1억 3,150만원을 내면 됩니다. 또 한 달 정도 열을 줍니다. 그때 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요때 소액보증금. 자, 소액보증금은 항시 건재당권 일자 있죠? 건재당권 여기 있네. 2011년 10월 달이다. 그죠? 10월 24일이다. 그러면 요때를 기준해서 요 4천만원에 65만원 있는 임차인들은 요때를 기준 2011년 10월달 2011년 10월달 서울이니까 여기네. 서울이니까 요거는 7,500만 이하면은 2,500 주는 이런 시절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소액보증금을 2,500을 주더라. 그입니다. 자, 우리 주택은 월세는 필요 없어요. 월세는 상가는 월세가 한산 보증을 하는데 이거는 주택이죠. 주택은 월세가 필요 없습니다. 주택. 이거는 빌라이기 때문에 월세가 필요 없습니다. 자, 35번.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압류재산까지 지금 설명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신탁재산이죠. 신탁재산. 자, 신탁재산이 뭐냐면은 자, 이런 거요. 신탁재산은 은행에서 지금은 아까 봤어요. 임금채권 뜯어가지. 국세법정기일이 빨라갖고 건진항보다 먼저 가져가자. 이런 게 은행에서 특히 새마을은고 신협에서 안 되겠다. 앞으로 좀 금액이 좀 큰 것들은 신탁 매기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빌라 5개 와서 대출을 10을 해달래. 해준 좋은데 저 법인이 채납에 나중에 금액이 커갖고 나중에 건진항보다 시세를 먼저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신탁 해서 맡기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협에 새마을은 대출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신탁해서 맡기라. 자, 그래서 이제 대출을 소유자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제 맡기는데 이자를 안 내. 돈을 10억 빌려 갈아놨고. 그러면은 이제 예로 KB 부동산 신탁에서 그거를 공매를 진행해가지고 팔리는 금액을 다시 새마을고 돌려줍니다. 되돌려줘요. 수수료 좀 1, 2% 받고 그런 절차입니다. 자, 그런 경우의 이야기인데 강도면에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 있죠. 공매의 압류 재산이 아닌 신탁 재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통영에 7천에 이렇게 떨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압류 재산이다. 선순임차인 1억 1,500 전액 인수라 낙찰 금지 물건이고 가등기는 후순이라서 설정부터 이라서 문제없다 써놨는데요. 서초 아파트는 기타 일반 재산 건재당권 4억 8천 인수 조건. 자, 이제 두 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은 이런 거예요. 1번은 이제 아니 압류 재산은 지금까지 많이 달았어요. 지금까지 달았는데 서초구 아파트는 압류 재산 아니고 요거는 신탁 재산인데 건재당권을 인수한대요. 자, 이런 경우 특이하죠. 우리 1번 건재당은 다 말소된 거 아닙니까? 1번 건재당부터 2번 건재당 뒤에 압류, 가압류 100% 말소되는데 이 신탁 물건은 이거를 인수하세요 이러니까 4억 8천이 인수하세요 하기에는 실제 대출이 4억이 나가고 연체가 2천만 됐어요. 아마 4억 2천을 인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억 천에 낙찰되고 이런 겁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런 데 꼬이면 안 돼요. 이런 데 꼬이면은 싸게 받았다고 쪼딱 하다가 이제 눈물 뻑뻑 흘립니다. 0500-0 2970 자, 봅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에 전용 84가 2억 1천을 산다. 좋은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일이 없다 하면 좋은데. 자, 서초구 양재동에 대지권이 조금 애매하네. 자, 이래가지고 보니까 31% 떨어졌는데 우리 자산 신탁 이렇게 막 써놨어요. 이게 기타 일반에서. 자, 이렇게 보일 때는 저게 신탁 공매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신탁 공매. 조심해야 돼요. 자, 봅니다. 신탁 공매인데 이렇게 쭉 보니까 자, 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어디 가면 되는 거나 뭐 신탁 공매는. 자, 요런 거는 기타 일반 재산은 아까 재산 명시하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럼 어디 간다고요? 온비드 가야 돼. 온비드. 자, 온비드 왔어요. 온비드 왔어요. 그럼 온비드 와도 별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자료가 없는데 아까처럼 입찰 정보를 눌러도 뭐 재산 명시 이런 것도 없고 뭐 별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탁 공매는 어디 가야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은 항시 요 가야 돼. 뭐든지 자료가 없으면은 요 가서 꼭 좀 보셔야 돼. 해당 공고보기 봅니다. 해당 공고보기. 자, 이거 써놨네. 잘 모르면은 신탁, 우리 자산 신탁에 노상원 씨한테 연락하세요. 이 말도 되죠. 근데 여기는 잘 몰라요. 대출해주는 은행이 아니고 그냥 중개업소처럼 공매 진행해가지고 스스로만 1, 2% 받고 빠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몰라요. 소유권 이자만 받아놔갖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 원래는 대출하는 은행이 잘 알아요. 새마을금고가 신입이 잘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우선 수익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 대출 나가는 은행 또 더 잘하면은 우선 수익자의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걸 찾아야 돼. 우선 수익자. 그러면 이 친구 압니다. 그거 새마을금고에 그 김차량한테 전화해 보세요. 이랍니다. 그럼 그거다 전해보면 그 친구가 잘해요. 대출 접수를 받았으니까. 담보도 감정도 하고 뭐 등등 대부분 다 했으니까 자기가 소유권만 있는 거 가줄지. 자, 이거 봅니다. 이때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해갖고 이거 보면 이상하죠. 건전항 등은 매수인이 입찰하기 위해 별도 인수하여 책임 처리한 조건인께 잘 보세요.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건전한 거는 인수한다. 아주 드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해놨네요. 압류나 건전한 건요. 이거는 인수랑 자세히 잘 봐라 이 말이고요. 쭉 넘가 보니까 자, 이거 보시면 나오네. 보면. 특히 등기부 등본상 채권 채요 4억 8천 건전한건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옛날에 은행에서 이제 확정금융들을 막 넣어가지고거든요. 그럼 여기에 4억 8천 정도 건전한건 그러면 이번에 건전한건 100만 하고 이 두 개를 매수자가 입찰 가격 외에 별도로 인수한다. 자, 이런 것들은 대출이 또 안 됩니다. 일단 알겠죠? 대출이 안 되고 4억 8천에 원금은 내가 볼 때는 원금은 4억이 나왔고 연체 이자는 한 2천만 될 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4억 2천 정도 인수를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낙찰가를 푹 들어야 돼요. 알겠죠? 한번 예로 한 4억 2, 3천을 부담한다 하면은 예로 4억 3천까지 4억 3천이다 그러면 얼마인가? 6억 3천7백이다 그러면 거의 맞죠? 숫자가 맞습니다. 4억 8천이 전부 다 아니에요. 그거는 채권 최고액이고 원금 4억 나갈 때 설정은 4억 8천 하잖아요. 여유있게 연체를 받으려고. 이게 은행에 알아보니까 원금은 4천이고 등등 연체를 합쳐서 4억 2천이더라 그러면 6천을 안 해요. 알겠죠? 그럼 4억 2천을 안고 2억 7백을 여러분들이 또 추가 부담해야 되고 이런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를 만약에 예로 뭐 6억이나 받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받았으면 아까 4억 2천 그거는 또 별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 보고 신탁 물건은 이런 거를 잘 따져야 되겠다. 그냥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 4억 8천 요거를 안고 하는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신탁 물건 아파트는 건물 부가세 부담의 조정입니다. 이게 꼭 보면요. 자, 이래 저한테 전화 왔어요. 원장님 요즘 살 사람 있으면 학원 수강해서 사주려고 연락이 왔어요. 뭐냐 그러면은 수익계약으로 23억 5천 해주겠는데 대출도 90% 해주는데 부가세 8%를 후일 잔금 넣을 때 건물에 대해서 8% 별도로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잔금 넣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해놨는데 8%를 예로 20억에 8% 넣으면은 1억충이가 건물이 1억치라. 그럼 1억에 8%는 8천만 원을 잔금 넣을 때 별도로 준비했다가 넣고 나중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환급을 받으세요. 2달 뒤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탁 공매는 이런 게 똑 붙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요거를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 신탁 공매는 아파트 살 때는 부가세 문제가 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고 환급 받는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오피스텔인데, 자,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서초동 경매에서는 여기 2억 9천에 낙찰이 됐는데, 취하되고 막 했는데, 여기 보면은 건물 대지 전유가 51.6구입니다. 자, 그런데 수의계약 가능 물건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서초구, 서초동 요 같은 평수가 나오는데, 얘들은 공매가 일어났어요. 101.49 해갖고 이영춤에 그래서 101.49 이야 101.49 이게 보통은 50일 이래야 되는데 101.51에 얘로 50일에 2억 2천 해놨는데 101점 거의 배 숫자인데 이영춘에게는 싸다 이거죠. 그래서 야 싸다 하고 내가 이제 낙찰 받으려고 물어봤어요. 어떻는가 수강생도 물어보게 하기도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고 얘 101.49는 전용 면적이고 분양 공급 면적을 써놨다. 이런 축을 놈들이 있나. 그죠? 헷갈리고로 그래서 상시 안에 들어서 보니까 5,514호. 그죠? 이리 팔고 안 팔리면 요리 팔고 안 팔리면 이리 판대. 그럼 요거를 이게 안 팔렸으니까 요거는 언제든지 오시면은 수익계약이 됩니다. 신탁 공매는 그래요. 안 팔리면 보통은 거의 다 수익계약으로 넘가줍니다. 최저 가격에 떨어진 유찰됐단 말이죠. 그러면 안 팔린 가격은 보통 해줍니다. 그러면 2억 6,100에 이렇게 해서 팔겠대. 그래서 전용 면적 요거를 계산하면 큰이다. 요게 저가 공매로 요렇게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헷갈리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경매 같으면 열었는데 공매인데 공매도 열어 써야 되겠죠, 같이. 그래야 맞는데 물어보니까 요거 이야기하더라고. 참, 좀 그래요. 이게 뭐 저축은행에서 이게 한 건데 이 저축은행에서 이 공매하는 건데 이게 좀 그래 그랬어요. 야, 너가 진짜 참 웃긴 이야기를 한다. 101.49 이런 식으로 수익이 가능하다 그거 헷갈리게 만들고 낙찰 받으라 그거 물론 이제 낙찰받는 사람이 이제 조심 봐야 되겠죠. 전유 부분이 얼마고 시세가 얼마고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흐름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전용을 하고 있는데 지 혼자만 공용 부분을 떠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514호만 보면요. 전용 요겁니다. 요거고 이게 1500에 월세가 75만원 시세는 2억 5천 가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다 지금 막 만들었거든요. 전용이. 그래서 이제 이게 물어보니까 1500에 75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가 이제 쭉 팔 여건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찾아야 돼요. 일마다 이렇게 써나기 때문에. 알겠죠? 이리 쓰면 안 됩니다. 이리 쓰면은 헷갈리잖아, 사람들이. 101, 어이구, 반갑밖에 안 하네. 막 낙서 받아나. 전용을 표시해야 맞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처럼 건전항을 인수해라. 또 전용 면적을 분양을 한다든지. 이리 이상한 막 해놨어요. 유치원에 있어도 그만 말 안 합니다. 유치원에 있어도. 아, 우리 잘 모릅니다. 그거 뭐 저거는 왜냐 하면은 신탁에서는 1, 2, 3% 수수료 받고 빠진 회사니까 저거는 뭐 유치권이 있든지 말든지 계약서에 뭐 모든 내가 책임이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 면피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잡아야 되고 그러고 이제 수의계약 가능 물건 검색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검색하는 거면요. 새마을금고에 요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의계약 이렇게 써놨네. 수의계약 가능 있죠. 그럼 요게 보면은 서울에서 이런 것들이 가끔은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서초동에 있는 것들 있는데 지금은 이게 검색하면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그럼 어떻게 검색하냐 그걸 한번 배웁니다. 수의계약은 온비드 가셔가지고 구독션 안 나옵니다. 공매가 끝나고 나면 안 나오니까 온비드 갑니다. 온비드. 자, 온비드를 가서 요 잘 보면은 요 있죠, 요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부동산 수익이야.
그럼 저런 것처럼 공매가 끝나가지고 6개월 전이고 1년이고 아까 저게 옵스텔 뭐 20개 있는 그거는 뭐 서로 2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럼 처분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또 서울 같은 데 부동산 팍 올라가지고 이게 처방은 한 1, 2년 하고 지금 내가 계약하랑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저거는 옛날 그대로 팔겠다는 물 좋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수익계약을 눌러보면은 이게 나올 겁니다. 집에 가서 눌러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자, 일단은 요감이 있어요. 요거 여기 알겠죠? 눌러가지고 최근 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최근 거 나오네. 자, 요래 가지고 수익약 가능 물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옛날 것도 있고 최근 것도 막 있어요. 이건 뭡니까? 2013년에 났죠. 너무 오래됐죠.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되고 한번 눌러가지고 여기서 정렬했어요. 신규 등록 물건순 뭐 이런 거를 넣으면 좋습니다. 신규 등록 잡아봅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정렬을 바꾸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1년, 2년 전에 서울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옛날에 저거 사가지고 얘로 안 팔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수익계약을 한대요. 그죠? 최근에 수익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팔린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보고 자기 서울이나 특히 서울 쪽에 그죠? 서울 경기 쪽에 1년, 2년 전에 신탁 공매하다가 안 팔려서 그리고 막 처분 안 나와서 새마을 문구도 신입도 담당자 바뀌다 보니까 막 관리가 안 되고 막 1년, 2년 묵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 사면은 잘 찾아보면은 싼 게 있더라. 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건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전용 면적이 이제 잘 따져갖고 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 원고에 제가 그렇게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우선 수익자가 부평 동구 새마을 원고. 자, 요 정석기 차량. 자,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대출 나갈 때 새마을 금고의 실무자입니다. 실무자. 그래서 저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쭉 파는데 인천의 서구 당화동에 이런 게 이제 6,700 판대요. 6,700에. 그래서 장점은 이쪽이 도시이 그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바로 붙었어요. 붙어갖고 월세가 세대. 장점은 월세가 세고 보통 뭐 한 3, 40만 원 넘게 받는단 말입니다. 받고 3억 투자하면은 월세 한 150, 2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자, 예. 그러면은 단점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단점이 주차란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조금 이게 좀 그래서 임차인한테 물어봤거든. 이게 한 사람 전화가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주차가 좀 안 좋대요. 너가 오면은 차대기 좀 더럽대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에는 10개가 남았는데 지금 또 물어보니까 팩스를 내가 받았는데 5개 남았대. 5개. 이렇게 남아있대. 5개 남아있는데 한 개당 가격은 이게 뭐 이거 써놨죠. 6,200에 207호 같으면은 6,200이다. 1억짜리가. 그럼 뭐 207호 같으면 1억짜리인데 6,200이다. 그죠? 이게 판대. 그럼 5개 사실 분은 이거 전화하면 됩니다. 이 친구 전화해보면은 잘 알려줄 겁니다. 내보 좀 빨리 사가래. 나는 이제 강의하려고 자꾸 물어보는데 지는 이제 사는가 싶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빨리 좀 사가래. 다른 사람이 이제 살듯 하니까 하나 사지 말고 사라고 하면 5개 다 사가래. 전에는 6개, 10개 남았어요. 남았는데 지금 뭐 반은 팔리고 반은 지금 남아있어요. 보니까 사실 뭐 사도 됩니다. 요것처럼 수익계약 가능 물건에 작년 6월달이죠. 요것도 지금 판대요. 지금 벌써 1년 됐잖아 지금. 그럼 이게 다시 감정하면 또 많이 올 수가 있다만 예? 올 수 있는데 그냥 막 저거는 그냥 판대요. 예? 옛날 그 가격으로 파는 거. 그럼 어떨 때는 이게 뭐 새마을구 이사장이 그러지 말고 새로 감정 다시 팔아봐 이렇게 하면 다시 감정하는 겁니다. 감정하기 전에는 그냥 가서 막 수익에 하다 보면 막 저가로 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5개 사실 분은 정석기 천한테 전화하면 잘 됩니다. 어제 나한테 전화 왔어요. 요거를 보내달라고 했거든. 요거. 지금 아직 안 팔린 거, 요거. 나한테 왔는데. 자, 그 다음 봅니다. 상가의 난저, 관리비 부담.
조심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거 상가를 이렇게 낙찰받을 때는 관리비를 조심해야 되겠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두분 나왔나? 자, 그 다음 봅니다. 임차권 설정.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매에서 임차권 설정, CGV 이런 데서 보면요. 임차권 설정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건저당 1번 건저당 앞에 이 CGV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20억이 인수가 됩니다. 무조건 인수, 무조건 인수. 우리 건저당 설정은 배당이죠. 근데 요거는 배당을 했더라도 인수가 됩니다. 요거는 민법 621조에 보면은 인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집에서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시간 줘서 지금 못 보겠다. 그 다음에 우리 콘도 봅니다. 콘도. 콘도를 보면은 속초시에 지금 움직여 있어요. 금호 리조트하고 콘도에 나옵니다. 절반이 나와요. 나올 때는 항시 동일번지 매감권 요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비슷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19에 1179 콘도가 가끔 나와요. 물어보는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19에 이 콘도는 그것서 내가 1년에 사고 그런 거 아닙니다. 1년에 뭐 15일 30일 정도 쓸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죠. 자, 이거 봅니다. 요거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요, 주로가 10분의 1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가 이 지분인데 콘도는 오른쪽 보면 10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10분의 1 정도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멤버십이 있고 등기제가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 공매는 등기제요. 이전됩니다. 저도 하나 가 있는데 재산세가 나와요. 이 콘도에 땅에 조그만 지분이 있으니까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콘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거를 낙찰받을 때는 낙찰가를 여러분들 헷갈리죠. 헷갈릴 때는 동일번지 뭐든 다 그래요. 동일번지 명함권 요거를 꼭 누르세요. 누리보면은 대강 답이 나옵니다. 일단은 자, 누리보니까 지난번에 요게 800인데 400 1000인데 600 자, 요런 식으로 뭐 팔린 게 있더라. 연도가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이 정도가 보통 오히려 요것보다는 이게 더 맞다. 2018년도는. 그래서 한 50% 정도 우리 금호 리조트 아시죠? 금호 전국에 체인 다 있죠. 금호 대명 인데 크잖아요. 이런 데는 맞게 않습니다. 이런 거를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도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도 다 됩니다. 되고 내용 보면은 요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 되는데 그거다 1년 동안 내가 산다 그게 아닙니다. 10분의 1, 5분의 1 샀기 때문에 서로가 해운제가 돼가지고 한 1년에 한 30일 정도 쓴다든지 그 다음에 명의 개수료 뭐 이런 게 뭐 50만원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그래요. 제주도에도 이게 대명 리조트 제일 좋죠. 우리 대명 하나 이런 게 좋습니다. 좋은데 요거도 보면은 여기 이제 조금 작은 건데 1100에 나왔다 그러면은 보니까 3500인데 2100에 팔려요. 2100에 그럼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사시면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60%좀 떨어질 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뭐 성우리 콘도 뭐 사든지 경매나 공매에서 이런 거 오너십을 이런 건 멤버십 아니고 우리가 사는 거는 주로 이 오너십입니다. 이전제 이전합니다. 등기부에 나와요. 아파트처럼 10분의 1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게 다 써놨어요. 여기는 뭐 서비스 명의 개수료가 있고 이거 전화해 보세요. 그럼 잘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대명 뭐 금호 뭐 등등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천의 동구의 이 공매인데 요게 많이 떨어졌어요. 절반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임차인이 없는가 이걸 물어봐요. 저한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번호가 2020 그죠? 마이너스 034 87에 001. 자, 요거네요. 자, 요거 안 떨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전입세대에 요거도 보이고 요거도 보이는데 어느 게 기준이냐? 하여튼 뭐 빠른 거 보면 됩니다. 빠른 거. 이날 때 보면 돼요. 이제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입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에 요거를 넣었더니
이렇게 많이 떨었어요. 공매에서 많이 떨어져갖고 요거를 원장님 요걸 낙찰받으면은 45%는 깨내 문제없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산 명체를 보니까 건물은 좋네 84점 됐고 전입자를 보니까요. 전입자가 최이주 씨가 2016년도 2월 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이게 그때 없었어요, 원래가. 근데 아마 중간에 또 바꿨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꾸 누가 이제 시비를 걸고 하니까 이거 넣어준 것 같아요. 자, 전입이 원래는 2019년도 박원석 씨는 2019 4월 달인데, 뭐 배우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하나 더 있다나 전입자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설정이 임차 금액을 모르겠다 그럽니다. 모르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저는 찾았어요.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쭉 봅니다. 보다 보니까 빨갛게 꺼낸 거 있죠. 빨갛게 꺼낸 거. 자, 요거. 이미 경매 이렇게 막 꺼놨죠, 지금. 주말 됐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를 보자. 2017에 20243. 이거를 보면은 뭐 데이터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 경매에서. 2017에 20243. 그죠? 이런 거를 여러분 자꾸 보셔야 돼요. 그죠? 특히 뭐 요거를 봅시다. 여기 이제 6월 달에 했다가 3월 달에 한 8, 9개월 지났으니까 취하인 거니까 2017에 20243.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7에 20243. 그죠? 2017에 20. 그래서 자기가 낙찰받은 물건은 갑구에 있는 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흐름을 잘 보세요. 등기부에 뭐가 있는 거, 딱 꺼놨더라도 이게 뭐지, 그거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보니까 옛날에 경매가 되다가, 똑같은 거거든요. 되다가 취하는 됐지만은, 이게, 됐지만은 그 당시에 2016 최이주란 사람이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자 찍고 1억 2천을 단락했는데, 배당 요구도 잘했는데, 뭐 뒤에 본게는 뭐가 좀 복잡하게 막 붙어 있고 인천 세무서도 나오고 등등 해가지고 짜다가 오늘 시야가 돼버렸죠. 그러면 돈 타갔다 안 타갔다 1억 2천을 못 받아갔죠. 규명가 진행이 됐으니까 그럼 1억 2천 다 벌써 나오겠잖아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까 공매에서 선순위가 아까 보였으니까 요거는 그럼 1억 2천이 그러면 내보다 요게 선순위겠구나 느끼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 아까 있었죠? 최유라고 있었죠, 이게. 이거 있잖아요, 지금. 아까 1억 2천가 있었잖아요, 그거. 그거를, 그럼 만약에 저게, 아까 전입하고 확정 다 했으니까 이거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선수인 것 같아요, 1억 2천이.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좋은데, 1억 2천을 다음에, 지금은 팔대네. 2억 5천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1억 2천하고, 지금 1억 3천하고 다음에는 한 2억 5천 대.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낙찰될 때는 지금 됐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보는 이런 이제 그 끄어난 거 있죠? 끄어난 거 아까 전에 이 주말된 거. 자, 요거 다시 잘 보세요. 등기부에 주말된 내용까지 확인을 좀 해라. 알겠죠? 무시하지 말고 확인해가지고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한 1억 2천은 제가 볼 때는 선순위다. 옛날에 취하됐지만은, 취하된 걸 보니까 1억 2천이 있더라. 합니다. 보면은 좀 쉬워요. 그 옛날에 사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고, 지금 이제 공매를 분석하면 좋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족한 거는 유튜브에 아까 했다, 그죠? 경매, 공매 비교 아까 했죠? 두 개. 요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공매 아파트 신탁 공매 특히 요거 요런 거 신탁 공매 그동안 쭉 좀 여러 가지 사례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매 상가 경합되는 배분 계산서 이건 더블 됐네. 취하 취소 공매 임금 채권 자 이런 것들을 특히 요거 두 개는 꼭 좀 보셔야 되겠고 알겠죠? 힘이 있으면 다 보면 더 좋고 그러면 공매에서 전문가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오늘 전부 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얽히고 썰히고 이런 문제점이 되들 때 어떻게 탈출하는지 여러분들이 쭉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배웠으니까 집에서 한번 더 복습하시고 온라인 반응 좋은 거는 오늘 강연 일주일은 열어주거든요.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밤 늦도록까지만 볼 수가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봐도 되고 또 옆에 아저씨와 같이 보고 아들내미 불러가고 같이 보자 보도 되고
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온라인반 멀리서 오신 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뭐 창원이야 그냥 오시면 되겠지만은 저기 막 경상북도에 오신 분들은 온라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